네, 이번 6월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산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함께 내일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이 되셨는데 각오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원만하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매우 무겁습니다. 네, 예산결산특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 국회에 16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정부 모든 부처를 관장하게 되는데요. 네. 그 정부 부처에서 필요한 일련의 예산을 상임위에서 이제 정부 부처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을 최종적으로 예결위가 다시 꼼꼼하게 짚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 짓고 또 그 다음에는 전년도에 준 예산을 흐트럼없이 그 제대로 썼는가 결산 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특위가 몇 개 있습니다. 예산재정개혁특위가 있는데 이 부분과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금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특위입니다. 예. 잠정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세입이 조세 수입이 주니까 국가 세입이 줄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세입을 보다 더 확충할 것인가, 또는 예결위를 상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도적 개선을 위한 한시적 기구고, 네. 제가 맡고 있는 예결특위는 이거는 상설특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국가 총 예산을 다루고 또 그 다음에 잘 썼는가 결산을 감사하고 하는 상설특위입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특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특위가 있는 것 아니냐, 옥상옥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이제 특위 나름인데요. 네. 우리 예결위 같은 거는 벌써 이제 50년이 됐다고 1963년에 썼으니까 50년이 사실상 된 셈이고, 상설 특위로 된 거는 이제 2003년에 시작했으니까 10년 됐다고 봐야 되는데, 예. 실제로 이제 국가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룬 건 한 50년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설 특위가 예결위하고 제가 이제 직전에 맡았던 이제 윤리 특위하고 두 개인데, 윤리 특위는 실제 이제 같은 동료원을 징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윤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법과 또 헌법에 따라서 그것이 설치된 이제 상설 특위이기 때문에 뭐 처신하는데 언행을 조심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예결위와 윤리특위는 상설특위로서 그 존재의 필요성이 그거는 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특위가 문제가 되는데, 근데 필요 없는 특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해서 이제 정치라는 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네. 산산마다 이제 매년 뭐 해가 바뀌면 또 그 새해에 또 이슈가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치쇄신 특위라든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뭐 그런 예산 그 재정 개혁 특위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좀 더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상설특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가 상임위화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예산 재정개혁 특위에서 그 부분을 요즘 다루고 있는데 네.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나지 않았는데, 그 선진국에 또 많은 나라들이 그 상임위 해서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임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투명성. 예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이제 편성하느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예결위를 이제 상설 특위화 하나, 상임위화 하나, 네. 그 두 가지는 어느 쪽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기능이 줄어들고 또는 뭐 더 기능이 확장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 여야가 잘 운영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도 17대 때는 우리가 야당이었어요.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꼭 다른 법안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연말에 되어 가지고 네. 예산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뭐 이런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산을 우리가 처리하는데 동의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보기에 그거 말이야 실컷 있다가 이제 연말쯤 되니까 그냥 막 몰아서 그렇게 그냥 밤새워서 한다고 왜 난리냐. 네. 못마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명하고 전문성이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래서 국회가 예결위가 정말로 국민으로부터 잘한다 이렇게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야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보면 뭐 말씀해 주셨지만 연말 되면 막 몰려서 하기도 하고 네. 또 연말이나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나왔지만 쪽지 예산이라고 해서 좀 이거 좀 넣어달라고 또 와가지고 부탁도 하고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과연 투명한 거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책이 없습니까? 근데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 지역에 가져갈 예산에 대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쪽지 예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이밍을 붙여서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는데 네. 이제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딸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다만 그것이 이제 꼭 그 정부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집어넣고 또 상임위에서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결위로 넘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예결위 때 와가지고 상임위 때도 못 집어넣고 정부 부처에서도 또 충분히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해가지고 빠졌던 거를 집어넣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쪽지 예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합쳐서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예산 전쟁이니까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산 타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자기 주머니로 사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건 도둑놈이죠. 나쁜 짓이죠.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각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명 그 네이밍을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여튼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그 지역 발전에 쓰인다면 뭐 크게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얼마 전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성적을 좀 평가해달라 이런 얘기에서 네. A학점을 주셨습니다. 네. 네, E학점을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교수를 몇십 년 했잖아요.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제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맡아보면 네. 그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초기에 그리고 몇 달간을 그 대통령이 이런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그게 좋아서 찍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국정 철학을 국정 과제를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정부 조직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정부 조직법을 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뭐 계속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100일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해가지고 대북 공조 체제를 강화한 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추경을 편성해서 민생 경제 살리는 거를 순발력 있게 대응한 거 이런 것들이 그 참 대통령 그 양반의 그 뭐랄까 그 독특한 그 양반만의 그 일관성 있고 추진력 있고 그런 신뢰성 있는 그런 본인의 그런 그 철학과 행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저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일관성, 추진력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뢰. 내일 이제 남북 당국회담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역시도 그러면 이런 일관성과 추진력에 바탕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남북 간의 문제는 이제 신뢰 프로세스를 이제 박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고 또 이제 비핵화 문제도 계속 주장해 왔고 한미 동맹도 이제 강화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달 말이면 이제 중국을 또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쭉 이어져 오고 왔었죠. 그것을 이제 박 대통령이 잘 받아서 계속해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이 남북 당국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보면 아직까지 뭐 명단 교환도 없고 어떤 사람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급도 우리가 원했던 과연 그 대표급이 나오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 참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내일 회담인데 우선 누가 회담을 하는지, 그다음에 뭐를 다루겠다는 건지 의제죠. 의제 선정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참 좀 뭐 가까우다 그럴까요? 국민들 보기에 네. 좀 안 좋지만, 그러나 협상이란 것이 저도 이제 당의 원내 수석을 해봤지만, 협상 대표를 해봤지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장관급으로 격을 높여서 이제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저쪽에서는 뭐 당국자 회담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격을 맞춰서 저쪽에서 장관급이 나온다면 우리도 장관급이 나가야 되고, 저쪽에서 만약에 더 아래 차석 또는 차차석의 급이 나온다면 우리도 당연히 차석 또 차차석의 급으로 차관 뭐 실장 또는 국장까지 낮은 급이 나온다면 맞춰서 가야 되겠죠. 그것이 국제적인 그 기준이고 그 관행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고 또 국가 간의 협상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성과, 6년여 만에 이제 만나는 회담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가, 어느 정도 기대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다 알기는 어렵지만은 너무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28개월 만에 그 뭐 2년 4개월 만에 이제 재개됐다고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남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너무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뭐 차분하게 그 소위 신뢰 프로세스처럼 지금 할 수 있는 거, 우선 뭐 남북 이산가족 만난다든지 개성공단 폐쇄된데 그걸 다시 복원시켜서 우리가 다시 오픈하자라든지 뭐 이런 쉬운 거, 서로 간에 부담이 없는 것부터 해결하면 된다고 보고, 이 북한도 말이죠. 북한도 이제 중국의 입장도 있고 러시아에도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북한이 성과를 뭔가 내게 되면 자연히 우리도 뭔가 성과를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뭐 큰 기대를 가지고 급하게 하려는 것보다 뭐 차분하게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남북 이제 국회 간의 교류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저도 본회의장에서 그 말 나오는 거를 모 의원이 질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정치는 타이밍인데 네. 지금 이제 당국자 간의 회담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급이 어느 정도 될는지도 모르고 또 의제가 뭐 어떤 걸 다룰 것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국회 회담하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섣부르지 않겠어요? 타이밍상으로. 그래서 이번 회담을 지켜보고 뭐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회의원 간에 정무적이고 또 정치적인 그런 회담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